제가 오늘 그 역전의 용사 3회째거든요. 네. 근데 2번 하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응을 여쭤보니까 재밌다. 재밌다. 네,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시사가 재밌고 편해야 그래. 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얘기 같이 나누고 또 뭐 같이 흥분할 때 흥분하고 또 박수 쳐줄 때 박수 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3박자만 갖추면 돼요. 뭐라고? 재밌다, 쉽다, 친절하다. 그렇지. 요 세 예. 가지면은 예. 실패할 수가 없어. 그걸 하시자고 그거를. 일단 우리 소개 좀 하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분들 몇몇을 보십시오. 오늘 네. 저 변희재 동생은 조금 늦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금방 지하에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똑순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똑부러져. 근데 똑부러져. 우리 저 느린 거 같은데 알고 보면 제일 빨라. 아,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와시오.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래요. 예. 제일 빠르다는 건 좀 어? 아니 내가 보면 예. 굉장히 여기저기 나가서 뭔가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빨라. 네. 예. 정보가 빠르다. 정보가. 그쵸, 그쵸.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다. 응? 제가 국방만 30년 했시오. 그러니까요. 예,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는겨. 30년 한 번. 30년 했으면 뭐 예. 이제 도사시지. 그 달마도사. 달마도사. 응. 응? 달마대사. 얼마 아니고 대사 도사. 아니 대사야 도사. 대상가 도상가. 그것도 하고 계시고. 예. 예. 그래요. 야. 별거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뭉쳐가지고 밥 먹었었잖아요.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뭐 이런 정치 얘기 뭐 평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지만 우리 김종대 동생이라고 제가 하는 거 맞아요? 예, 동상 그래요. 동생이 맞아요? 예, 아니 예. 확실히 나 민증을 안 까서 그래. 아니 제가 얼굴이 사고 그렇지 동생 맞아요. 동생 확실해요? 예, 예. 그래서 난 의심스러운데 동생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누님이시잖아요. 그래요? 일단 누나로 일단 가요. 근데 외면상으로는 아닌데 민증상으로는 동생이 맞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의심스러워. 네. 근데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네. 박학다식하시고 뭐 영화면 영화, 뭐 미술이면 똑똑하시고. 미술, 음악이면 음악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언제 예. 편안하게 아, 좋죠. 여러분들에게. 난 예. 노는 얘기가 제일 좋아. 문화. 그렇죠. 예, 품격 있게 노는 거. 요새 무슨 영화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그게 더 다들 요새- A쇼. 그거 보고 계시는 거 보셨어요? 다 봤어요. 아주 철학적이에요. 요새 나 딴 거 안 봐. 그냥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야. 예, 그렇군요. 예. 스픽스에서도 이게 역전의 용사. 예. 예. 그리고 우리 김종대 의원 나오는 동생 나오는 거 하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 나오는 거 이런 거 다 찾아보지. 스픽스 나오는데. 딴 데 나오시는 거. 우리 누님이 참 부지런하셔. 네. 네. 할 일이 없습니다. 나이 드니까 편안하네. 시간이 많아. 예. 그래요? 제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저 아이고, 변희재 저, 대표 오셨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 이제 마스크랜다 마이크 차시고 여기 딱 우리 앉히고 둘 소개하니까 오늘 잘 네, 아주 네.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뭐 댓글 좋아요 이런 거 따봉 이런 거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어저께도 굉장히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아주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광고 같은 것도 좀 주시고 그러셔요. 여기 뒤에 보니까 하나 떨렁 붙어 있는데 광고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광고 해드리면 되잖아요. 예, 좀 그러니까. 많이 이게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스픽스 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고 변희재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오셨는데 바쁘시죠? 내비하고 다르게 내비 딱 시간 맞췄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뭘 멈춰요? 중간에 내비가 안내가 교통 안내가 멈췄다. 교통 때문에. 네. 어쩐지 빨리 온 이유도 그게 가지가지 않아요. 저 느껴져. 머리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머리 좀 만져보셔야 하고 돼. 왔는데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이거 네. 드라이로 제가 예. 했는데 제가 우리 저 변희재 동생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었지. 한 번 물은 이슈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러다가 기소도 되는. 아니 기소는 기본이고 기본이야. 그건 뭐 전공 필수거든. 그 변희재 미디어 대표 고문 이렇잖아요.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 그 대표면 대표고 고문이면 그게 왜 고문이지. 그러냐면은 대표 고문하는 건가? 제가 선관위를 제가 물어뜯고 있었는데 한 2014년도에 안철수를 너무 비호한다 선관위가. 선관위를 막 공격을 하니까 선관위가 이제 제 트위터를 감시하면서 이 언론에는 트위터도 이제 감시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경고장이 날라오니까 제가 대표이사를 사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선관위가 아니 감시하는 거. 계속 전화가 와요. 아, 전화가 와. 당신 지금 이 트위터 이거 불법이다 막 삭제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언론인이 아니냐면 제가 대표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임해서 고문이라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젊고 그래서 그냥 대표 고문으로 하다가 최근에 근데 다시 대표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이제 성관이가 좀 이제 좀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쉬운 하나면 또 젊은 나이도 아니야. 예. 글쎄 뭐. 현재는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이제. 아, 대표이사시구나. 예, 성관이가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예. 근데 나는 오늘 이 그림이 너무 재밌는 게요. 예. 아니 우리 김종대 동생하고 변희재 동생은 다 그 활동하시는 게 다 반대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그런 여기 셈이죠. 딱 이렇게 그죠? 그렇죠. 정의당. 그 저기는 저 아스팔트 우파. 자유우파. 아스팔트 우파라고. 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 처음 얘기를 듣고. 대면에서는 저도 긴장을 했어요. 아, 그랬구나.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저기 하나의 대척점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게 말이 잘 통할까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은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좋은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일각에선 변희재 그 대표의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지만 바뀐 건 세상이 바뀐 거지 변희재 예. 대표는 항상 일관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게 달라 보일 뿐인 거고 이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이거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편해져요. 그래요. 편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르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구나. 얘기를 듣고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술은 되게 잘 처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인간적이고 좋아. 그래. 예. 아니 근데 나는 오늘 이 그림을 보면서 네. 그 예전에 우리 그 사랑하는 노회찬 의원님 생전에 또 아픈 얘기죠. 아니 봐봐 외계인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평소에 갈등하고 싸우던 일본하고도 손을 맞잡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싸워야 북한하고도.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셨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이 외계인이 쳐들어온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근데 얼마나 좋아 여기. 다 화합하고 같이 이렇게 딱 앉아서 자기 얘기하고 듣는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지. 아주 고차원적이고 품격 있게 관계를 정의해 주신 거거든요, 네, 지금. 네. 예. 항상 저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뒤늦게 합류하시니까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예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라고요. 저희 이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을 보시고 좀 참고하세요. 좀 뭉치시는데 오늘 첫 소식은 우리 노영희 동생이 뭔가 가져오셨다면서. 네. 그 소식. 네. 그걸 제가 꼭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요거 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첫 소식은 그럼 네.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뭐 늘 뭐 2번 했지만 저희가 얘기 나눴습니다. 돈 들어가는 소리가 지금 팍팍 들리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 영일만 석유 거기에 그 박사 아까 어저께 얘기했던 아브레우 박사 아브레우, 네, 발음도 어렵더라고요. 빅토르 아브레우. 오셨어요. 오셨어? 예. 왜? 어떻게? 근데 이분 경력을 내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엑슨모빌에서 탐사 책임자였더라고요. 거기 출신인데 이제 독립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연매출 한 3,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한 달 매출이 한 300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런데 나는 이 경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엑슨모빌에서는 대규모 탐사 사업을 저지르고 싶어 해.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도 뭐가 있다 저기에도 뭐가 있다 자꾸 이런 어떤 거 편향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영업자로 탄생할 때 드러났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 미국 교포들하고 좀 알아보니까 우리 집에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이 텍사스에 있는데 석유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메일로 의뢰서가 와요. 그러면은 소액 의뢰인데 이럴 때 주로 써주는 게 긍정적으로 써준다는 거예요.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액 사업을 좀 했는데, 그래서 멕시코에서도 연락 왔고, 또 뭐 브라질에서도 연락 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소매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서비스해줘야 고객이 많이 꼬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뭐 가나에서도 했다 어쩌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남발하다가 어느 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바로 한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미국인도 모르는 이 회사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제 만들어 놨으니 한국에 와서 저 오늘 인천공항에서 사진 찍고 저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돈방석에 올라 이게 저는 이제. 이 사람 이 회사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김민대 네. 박사님 네.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이 석유 매장 가능성이 뭐 농후하다고 말한 이 사람 회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게요. 지구과학 컨설팅 및 교육학 회사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게다가 이 집이 월세 7,000달러짜리 집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소지가. 그리고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사업 지역으로 삼고 있는 데가 가나, 뭐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미얀마, 그다음에 한국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뭐 엄청난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법인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이라는 곳이에요. 직원은 아브레우 박사 한 명이라는 것이고요. 지리 컨설팅이 주 업종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2020년 기준으로 27,000달러인데 작년에만 530만 달러. 이게 한국에서 수주한 거. 수주한 거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이 안 해줬으면 아마 안 됐을 건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해주지 않았으면은 안 됐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논란이 그래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12월 달에 대검 3국장이 이와 관련된 상임 석유공사. 네, 석유공사의 상임 감사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박이 터진 거라서 이 사람하고 뭔가 연결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네. 아까 기사에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일단 먼저 이 영일만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성 평가를 했다는 했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업성이 없다. 왜 없다. 없어요? 영일만은 저거 없다. 0%라는 0%. 그리고 철수하고 이제 이 회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올해 1월에 1월에. 이게 이제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하셨듯이 그 박공우 전 대검 네.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요 12월에 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된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네. 왜 요 시기에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우리 변희재 동생. 그 통상적인 이 시스템은 좀 어긋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해 그 석유 문제를 가지고 박정희 때부터 지금 거의 50년을 다 다뤘기 때문에 사실 안 찔러본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제대로 찔러본 데만 35번을 찔러봤기 때문에 36번? 돈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그럼. 한 번 찌를 때면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저 박정희 때부터 사실은 사기당해서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실제로 해상 그 원전 개발 경력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했었고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해 바다 한국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자꾸 지질 전문가라는데 네. 사실 기본적으로 지질 전문가가 맞지. 근데 지질이 워낙 지리 컨설팅, 지리 워낙 컨설팅.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이름 보면 저 베네수엘라인인데 베네수엘라하고 한국이랑 또 얼마나 다릅니까 지질이. 그러니까 사실 동해에서의 그 원전의 최고 전문가는 한국이에요, 한국.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이 다 알아서 했었고. 이 외국의 컨설팅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책연구소나 이 석유공사가 따라 붙었는데 이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100% 외주 한마디로 알브레이고 한 명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지질학자나 이 석유 탐사에 대한 전문가나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토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경험도 제일 많고. 근데 왜 제꼈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국내 학자들끼리 한번 검토 회의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가는 지질 토론을 할 수도 있는데 난 이런 토론회가 만약에 이게 좀 관심이 높았다면 국회 같은 데서 매달 토론회가 열렸을 거라고 했었어야지. 거기엔 안 열리는 토론회가 없거든. 그리고 지질학회 세미나 발표, 누가 맞아요. 주제 발표, 논문 발표도 있을 법한데 없었거든.
이게 어디서 갑자기 뻑하니 나타나냐고 이게. 네, 그리고 네. 변희재 동생도 그 이렇게 찌른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좀 해양 심층을 뚫는다. 근데요. 시추. 근데 시추. 이게 근데 먹힌대요. 제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국민들한테 먹힌다고요? 먹힌대. 이렇게 먹힌대요. 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포 얘기 있었잖아요. 김포 집값 올린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하기 전에 뭐 라일락이 피고 뭐 꽃이 피면 봄이 오면은 뭐 김포가 어떻게 수도권으로 편입이 된다. 서울 그러니까 서울 목련이 피면 서울로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우리가 말도 안 된다. 게다가 지금 이미 총선 끝나고 지금 목련이 다 졌는데 이제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그분들 전부 다 아니겠거냐고. 소각구나를 알겠거니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석유 공사 이 석유 관련해서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희망의 가치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석유 관련해서 이런 거짓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김포집 가지신 분들 목련 피고 나서 지금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데 아직도 몰라 이랬더니 그럼 그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도 이미 총선 끝나고 이미 목련 졌는데도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말이 지금도 먹힌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걸 했고 우리는 이 말 들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죠. 네. 아니 그 저기 또 이런 얘기도 저기 잘 지어내면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말이요. 왜 이런 말 있잖아.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고. 맞아. 방송 용어로 불어적절한가? 아니 그러는데 불효적절해. 방귀를 한 번 했는데 똥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것 땐 조심해야 돼.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가스가 나왔잖아. 가스가 그지? 왜 가스에다 그걸 아니 비우려고 동해에서 그래요? 나왔잖아. 가스에서.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원래 방귀는 그 가스가 똥 옆에 숨어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미리. 근데 동해에서 가스가 좀 나왔고 포항에서도 가스가 나온 거예요. 70몇 년도부터 네, 나왔어요. 코딱지만큼 나왔겠지. 좀 묻었겠지. 그래가지고 한 몇 천만 배럴이 나왔대 동해에서. 그걸 상용화했대. 대통령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뭐가 가스가 툭툭 나올 때는 자꾸 간질간질한 게 뭔가 땡기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스가 나올 때는 뭔가 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석유요. 근데 꼭 비유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더럽게 그런 걸로 해야 돼요? 네. 아니 원리가 동생 비슷해서 그렇게 안 그래. 봤는데 진짜 더럽네 사람. 내가 원래 그래. 그게 좀 더러워 좀 생각. 괜찮아. 아니 보기랑 좀 좋아, 틀려. 좋아. 보기랑 좀 틀려.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편안히 또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비유가 좋아. 딱딱 맞잖아. 가스와 가스. 가스가 있으면 석유가 나온다. 그렇지. 그 가스를 액화가스로 만들면 LNG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카타르에서 매년 수입해가지고 발전소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화석연료인데 청정에너지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어쨌든지 그걸 해서 우리가 그 덕분에 에너지 구조가 개선돼가지고 오늘날 팬데믹 시대에 그 에너지 값에서도 우리나라가 잘 버틴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유럽에는 이게 안 돼 있어서 개고생한 거라고. 러시아가 가스 끊어버리니까 개고생을 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간 때문에. 그러면은 가스는 석유와 같이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미련 때문에 그렇구나. 미련 때문에. 그러면은 가스가 수천만 배럴이 나왔는데 그거보다가 석유가 더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부피로 따지면 방귀가 더 큰 거라고. 그렇지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140억 배럴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을까? 이건 뇌피셜인데 이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거대한 퇴적암층이 있을 거라는 어떤 큰 그릇이 보이는 게 그 안에 석유가 들었다, 가스가 들었다가 아니고 일단 뚫어봐요. 이게 한 140억 배럴처럼 공간이 있다고 추정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냄새는 많이 난다 이거군요. 그렇지. 냄새가 가득 차 있다 이거겠지. 왜 그래요? 아니, 왜냐면 페누그릭님이 똥통
똥동자라고 지금 일단 별명이 아니 지어졌는데 요즘 북한에서도 뭔 대변 풍선을 자주 내려보내.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이게 엄청 화제가. 왜 이게 온통 오물이야. 오늘 제가. 어쨌든 얘기가 이래. 그래서 맞는 그러다 것 같아. 보니까 무언가 인간의 그 어떤 그 이 상상을 자극하는 맞아요. 하나의 스토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한번 포획이 되면 굉장히 저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말하자면 사이비 과학이죠. 아, 근데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지금 오늘 충격인 게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믿는다. 일부 국민들이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아, 마치 이제 고속도로 높거나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한 것들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뭐 20%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야 이거 나오기만 하면 대박인데 이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지역 언론 지금 이 네. TK 지역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아요. 근데 네. 여기는요. 축제 분위기야? 설사 기대가 커서. 설사 유전이 없어도 네, 없어도 그래요. 시추만 들어가도 조단위 사업 개발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지. 언론사들은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전면 도배라고 있습니다. TK 쪽에서. 아니 심지어 포항이 한국의 두바이가 된다는 게. 맞아. 그 얘기가 아니 나왔어요.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 오늘. 맞아요. 나 그런 건 몰랐네, 또. 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 언론을 이렇게 좀 뻥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진한 그런 분들은 야 우리 잘 살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또 기뻐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주가도 주가도 막 왕창 움직이고, 또 대통령이나 이제 그쪽 분들의 정서에 기대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뻔뻔질을 하는 거고, 또 언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하니까 아 우리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야? 우리 대기만 하면 좋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땅값은 올라가거든요. 땅값도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지역에 이제 이 언론사들하고 브로커들이 끼어들어서 엄청 튀기는데. 맞아요. 다만 이제 보수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수 지정은 박정희 때 바로 똑같은 포항에서 이 원전 사기 사건을 파헤친 사람이 조갑재 기자입니다. 맞아요. 예, 그 사람이 거의 2년을 그 탐사 취재해가지고 사기를 밝혀냈다가 잘렸어요 언론사에서. 국제신문.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뭐 보수에서 활동할 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훈련이 돼 있어. 근데 보수 의식 있는 이제 또 다른 일부 의식 있는 분들은 지진난다. 이거 아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자 된다. 우리 좋아진다. 이렇게 희망 고문이 사실 더 좋은 거죠. 유튜브에서 지금 이 조갑재 기자는 하루 종일 지금 이거 사기라고 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지금도? 조갑재 직계 후보의 문갑식이 지금 거의 지진대라고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보수에서는 분들이- 세게 선동은 못 들어가요. 맞아요.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분들이 또 취재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이거 아니 지금 굉장히 조갑재 중요한 방송 거고. 보세요. 이 사람 이분의 전문가. 근데 그분만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안 그런 그런다니까. 거를 이제 본 아니, 적은 근데 없으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거든. 이게. 맞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웅변 대회를 나가서 그랬는데 여학생이 내 앞순서였는데 뭐라고 웅변하는지 알아요? 그 기억해 아직도? 북의 김일성 들어라. 우리 저 포항에서 석유 나온다. 김일성아 약 올라 욕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렇게 연설을 그렇게 웅변을 했구나. 하는 건데 나야 딴 걸로 했지만 다음번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날 웅변 대회 전체가 이주제였어. 그러면 그 여자애는 그 여자. 여자는 1등 했어요? 아니 그 주제가 아니 그런 그건 거다.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죽었는데 근데 그나마 낫네. 아니 내가 저기 갔더니 한 그날 20명 넘는 웅변을 들었는데 전체가 이 내용.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누나도 그 옛날에 누나도. 우리 저기 변희재 동생 있을 때 제가 노래 했었잖아요. 그 소리 풍만한 거 그거 제칠 광고. 흉내내고 왜냐면 개그맨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칠광구 검은 진주 이 노래 막 하고 그래. 소리 있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이렇게 해봐. 그것만 딱 그 부분만 알아요? 끼는 게 좋아. 그 부분만 기억나? 원유 같아. 아니 뭔가 약간 검은 진짜 느낌이 좀 나네. 아니 잠깐만 우리 또 딴 얘기 해야 되는데 딴 너무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는 내년 여기에 JM님이 누나 내년인데. 정신 차리래. 정신 차려. 여기는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 조갑재는 자기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0%다고요. 그래, 0%다.
6%란 말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내년이나 돼야 나오는.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이건 꼭 짚고 넘어갑시다. 네. 왜 뜬금없이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할 사람을 나비로 두고 본인이 나와서 이걸 브리핑하고 가서 행복하게 브리핑하고 들어가느냐.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걸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죠. 아니 일단은 네. 내년까지 그거를 시추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꽂아봐야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 꽂는 것만 가지고도 TK 지역의 들썩이잖아요. 들썩이니까. 들썩이잖아요. 들썩이게 네. 하고 그다음에 자기 그 인기 없는 거를 좀 모면하고 그리고 이제 물타기 하고 그 한 수조 원의 돈 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장난치고. 누군가 해먹을 거고 뭐 사실 아이고 뭐 부산 국가적으로 엑스포 전에 부산하고 분위기 비슷하고 그렇네. 그렇네. 하여튼 그때 천지개벽한다고. 네, 두 눈을 부릅뜨고 잘 보셔야 근데 되고 왜 이렇게 잘 우리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속을까요? 난 정말 맨날 패턴이 똑같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가 많아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데도 그런다는 건 저는 좀 왜 놀랐습니다. 우리 말을 잘 안 믿을까? 예, 믿으십시오. 그리고 네. 그리고 진짜를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예, 저희 그 이런 역전의 의사. 왜 웃으세요, 우리 김종대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의 문제. 그리고 천공이 2주 전에 다 한 얘기야. 한국의 기자들이 요즘 묘한 습성이 생긴 게 대통령이 뭔가 뜻밖의 말을 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천공이 찾아가. 맞아. 이게 이상하게 2주 전에 했네. 각 언론사마다 다 습관이 돼버렸어요. 찾아보니 있어. 2주 전에 했어. 똑같은 얘기야. 아주 완전히 싱크로율 100%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나는 이번 사건이 무속이 과학을 이겼다. 이거는 저기 사이비 과학이 원래 독재자들의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사이비 과학이. 그래가지고 항상 과학이 타락하는 건 파시즘의 전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험과 검증이 누락된 이런 어떤 그거는 어떤 무속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 근데 이건 그렇게 사이비 따지면 아까 과학. 얘기했던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거.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천공이 얼마 전에 한 그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무슨 돼요. 얘기요? 천공이 좌파에 의해서 나라가 뒤집어진다. 누구누구 탄핵된다 이 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뭐- 모르세요? 김종대 동생이 아니 저번에 한 게 아니라 빠진 그 기사에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천공이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좌파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누구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속의 과학을 이긴다 그랬고 그 사람이 근거 없는 말 안 한다며.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되게 이렇게 그거 보고서 뭐 맞을 수 하냐면서요. 있다. 그럼요. 근거가 그러니까 저렇게 가는 겁니다. 무속이라도. 네. 아니, 미국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자의 반이 넘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폭력한 거고 내가 행사한 거지. 어제 저기 교포들 얘기 들어보니 이번에 트럼프 지면은 무장 시위가 많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고 원래 미국인들의 20%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어요.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예, 7%는 달에 넓어서 그런가? 아폴로 우주선이 착륙한 적 없다고 믿어요. 조작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이용해 먹고 음모론이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체제가 출현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어쨌든 유튜브 채널에서 천공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프레시안에 나온 기사인데 뭐라고 했냐면 6월 4일 6월 4일이나 얼마 어제네. 네,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좌파가 정부를 엎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석유 발언 후 천공이 2주 전에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맥락과 맞물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얘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법시대에서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불안하다는 제목의 동영상 올리면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프레시안에 나온 얘기입니다. 프레시안 6월 4일 20시 2분에 나온 아니 도사는 사람이죠? 그건 저희가 나라가 망할 걸 막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망할 것 같다고 불안하다고 안 되고 제가 사랑하는 막아야지. 사람이고 제가 막아야지. 만들었다며. 막아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적서라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이미 오방신 시설물을 용산에 깔아놨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거 깔아놨는데 왜 탄핵될 수 있다고 또 예언을 하시냐? 뭐 저런 식으로 뭐 그거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죠. 도사는. 그러니까. 막을 수 있어야지. 불안하지. 그래서 뭐라고 알지, 하냐면 그쪽에서는
진보는 절대로 나라를 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또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말씀 안 얘기가 드리려고 길어져. 그랬는데 그래도 해봐요. 예. 그 저기 총선 전부터 서울 경찰청장 주도로 수도권의 모든 지방청 소속의 경찰의 편제를 바꿔서 그 중에 일부 경력을 그 저기 지방청 휘하가 아니라 상황이 선포되면 용산으로 직결해 가지고 여기서 서울 경찰청장 지휘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 이건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찰 시스템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형사 순찰대를 기동대를 창설하느라고 수사, 정보, 외사의 인력을 빼서 별도 부대를 만들었다고 그러느라고 지금 민생 치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얘기는 또 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좀 얘기 좀 예. 난 듣고 싶네요. 네. 예.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하고 관련돼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좀 내놓으셨다는데 네. 어떻게? 네.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에게 원래는 이제 와달라고 사실은 요청을 계속 했는데 본인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이 이제 가게 됐는데 원래 부인이 거기를 왜 가고 싶겠습니까? 인도에 본인이 가서 또 연설돼야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대통령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체관광부하고 연락해가지고 장관이 이제 주도를 해서 가는 것으로 되었고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남편도 없이 혼자 거기를 가고 싶었겠느냐. 그 당시에 기내식 얘기 같은 걸 가지고도 원래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당시에 뭐 부처 장관이나 이런들이 그쪽에서 협의해가지고 한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난리냐. 그 당시 예산이나 이런 모든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인데 남편도 없이 혼자 가는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뭐가 좋았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읽었고 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기내식은 네. 일반 비행기하고 똑같이 기내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내식을 제공을 받았는데 그게 뭐 어떤 인원과 뭐 어느 날짜와 뭐 이런 게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내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정말 뭐 그 특별하게 뭐 무슨 스테이크나 뭐 이런 비싼 거를 뭐 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없고 없다. 고급 음식을 주문할 수도 대한항공이 없다. 물어보면 되는 거를 간단하잖아요. 대한항공에서 아니 그래서 민주당 제가 의원들하고 물어봤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방송하면서 민주당 의원 3명하고 물어봤더니 대한항공이 자료를 안 준대요. 왜? 이 건 관련해서 모른대요. 왜 안 주는지를. 그러니까 물론 현재 이 정권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곤란하니까 안 주겠죠.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지금 이제 고소를 하겠다. 네, 고소한다. 여당에 네. 뭐 어느 분을 뭐 특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소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도 그 자료를 줘야 되고 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고 간 옷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입고 간 옷이 외국에 있는 어떤 외국에 있는 그 정상에서 선물로 준 옷인데 10만 원 이상 되는 옷을 선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함부로 입고서 나갈 수 없는데 그 옷을 입고 나간 다음에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밀반출했다. 그 혐의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서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샤넬 화장품도 깠대는데 뭐 샤넬 화장품인가 뭐 있잖아. 네. 그러면 뭐 그것도 돈 그러니까 되게 많이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 기록물로 보관하고 네. 있대잖아요. 네. 아니 백은 보관인데 화장품은 또 화장품은 또 깎고 왔고.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이 김여사 방문 당시 착용했던 블라우스를 무단 반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좀 치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주장을 계속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도 너무 이건 지나치게 실례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보기도 좀 부끄러워요. 좀 사실. 창피스러워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현 정부의 순방 비용도 그러면 공개를 해라. 그렇죠. 라고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뭐 관저 술 먹은 야당에서. 비용까지 다 깔아. 맨날 네, 술 역공당에 파먹어도 역공당에. 외국 가서도 그 왜 저 파리 가서 예. 술 마시는 호텔에서. 거, 술 마시는 거. 그 기업 대기업 총수들하고. 총수들하고. 네. 예, 그 그거 비용도 그 누가 비용은 냈냐. 뭐가 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막 극단적으로 막 가는 판으로 가는 건데
이게 현 정부 때는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정부가 끝나면 또 다 정리가 되고 묻을 건 묻고 조사할 건 재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정숙 여사를 통해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자는 의도 같아요. 나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좀 파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 특검을 법안 발의했어요. 네, 네.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좋다. 받아. 이거 받고 받고 김건희 특검 가고 두 개 다 해버리자. 차라리 이렇게 한번 역공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지금 이게. 그 김정숙 여사 건은 특검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왜요? 아니 이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니 현재 뭐 연구인도 아니시고 뭐. 김정숙 여사.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저기 서울지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특검이 낫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해보세요. 아니,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현재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훨씬 더 편파적으로, 훨씬 더 불공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특검이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넘어지실 뻔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정권은 현재 하고 있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특검을 안 받는다는 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주도했던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렇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기네들의 검찰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지정할 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우리 수사할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맞는 거지. 맞지. 윤상현 의원처럼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 주장 자체를 그동안 뒤엎어버리는 게 꼴이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우리는 받아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아버리고 그럼 좋다 우리 받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같이 받읍시다라고 해서 서로 해버려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네. 그렇게 그런 전략도 고려해볼 네, 만하다. 전략을- 아니, 물론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요. 거의 낮죠. 없죠. 네, 현재로서는 낮는데 그 윤상현 의원이 뭐 이 당론 발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뭐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 그래서 정신을 일부러 당에서는 선을 그었어. 개인 그렇죠. 의견이다. 개인 배현진 의견이다. 의원 것도 개인이다. 예. 그거 뭐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개인이고 맨날 어디까지가 개인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찔려보고 간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또 보수 쪽에서는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고 유선은 못 뽑아준 거 아니냐. 문재인 털라고. 근데 웬 특검? 그러니까 당장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검 물타기 해가지고 하여튼 김건희 쪽 특검을 막으려는 그 의도가 너무 역력해서 무시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한번 같이 그냥 쌍특검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 그러면은 네. 뭐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건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 뭐 소환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실한 것 같은데 검찰은. 네, 아니에요. 네, 오늘 또 거기- 검찰에서 또 반대 아니요? 의견 나왔어요. 반대예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또 오늘 또 다른 기사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검찰에서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아무것도 정리된 거 없다.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얼마 전에 동아일보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소환하려고 했었다가 네.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봐 그때 무산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명품백 이것도 처음에는 소환한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게 뒤집혔는데 이번에 명품백으로 소환한다는 이야기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서면 진술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난 지난 주가 거. 조작. 네. 이거 있으나마나한 진술 하나 달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보기엔 성역입니다. 여전히 성역이에요. 그 선을 넘질 못하고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기가 뭐 소신껏 이제 3개월 남았다면서요? 네. 9월의 마지막이라며.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건 이미 이제 판단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든다.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은 본인은 지금 말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중앙지검이 바뀌었잖아요. 딴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이 사람 편한 거야. 말만 하는 거야. 말만 하는 돼. 거고 중앙지검 니네가 알아서 하라 이거지. 점수만 예. 그냥 예. 따면 되는 나중에 이제 거구나. 그만뒀을 때 나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핑계대기 좋잖아요. 중앙지검이 바뀌었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은 무게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원석 총장도 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사면초가 있어요.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말도 그 네. 말도 맞는 말인데 네. 또 자기가 뭔가 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찰에서는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어서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려는 쪽, 그다음에 그래도 이완석 총장 조금 뭔가 좀 해줄 쪽,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말은 계속 하면은 나중에 욕은 덜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 최재형 목사도 뭐 경찰에서 뭐 소환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분이 그 시민권자죠 미국에. 예. 그 예전에 효순이 미선이 그 저 미군 장갑차에 뭐 그런 건이 있었을 때. 소파 그 네, 소파 네. 규정 들어가지고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네, 그 네, 심판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건 미군이 아니잖아. 미군은 아닌데 미군이 아닙니다. 그 미국의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도 그럼 재판을 네, 재판할 수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받을 수 미국에서도 있어요. 받고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건 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근데 뭐 스토킹 혐의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피의자로서 지금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고발을 한국에서 당했고 이 최재형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어지는 곳은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사받고 또 뭐 만약에 재판받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지금 지금 검찰처럼 막 마구잡이로 막 위증 막 교사를 한다거나 막 증거 조작한다 그랬을 때는 호소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충분히 미 대사관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죠. 협조 요청은 예, 할 수 그건 근데 가능하죠. 협조 요청하더라도 막 그냥 막 뭐 무지막지하게 막 이상하게 막 돌아간다 막 수사가 이러면은. 근데 그거는 그렇죠. 현실적이지 않고요. 현실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아무런 처벌 못하게요? 그건 아니죠. 사실은 내부 고발 같은 성격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게 특이하네.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 측에서 나 뇌물 줬어, 나 청탁했어. 그다음에 저기 검찰에서 원래 지하실로 안 보이게 소환하겠다 그랬는데 안 돼, 나 포토라인에 세워줘. 이러면서 그 저기 죄가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요새 특이한 게 많아요. 하다 보니까 난 살다 이런 조사는 처음 봤어 내가요. 그러면서 저기 이건 뇌물 청탁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뭔 청탁을 했나 그러니까 몇 개를 깠어요. 저기 대통령 명절 선물 또 미국의 하원 의원 출신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거 청탁했다. 그 청탁을 하니까 들어주더라. 성사는 안 됐지만 대통령실에 행정관이 전화가 오더라. 목소리도 다 전화가 나왔잖아요. 오더라. 그러니까 봐라 이게 뇌물 청탁 아니고 뭐냐는 식으로 때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기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하는 조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것처럼 돼가지고 우리가 개가 있을 때 집에서 너무 물어 얘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더 물어 하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어금니가 힘이 없다고 앞니빨에 요 송곳니만 힘 있지. 여기 앞니빨로 물거든요. 그럴 때 더 물어 하면은 안 물어 얘가. 그때 손 빼면 돼.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이거 믿지 마세요. 믿었다가 걔한테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 이건 검찰을 개로 본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 머리를 집어넣은 하고 거야. 더 집어넣어. 네, 좀 처벌해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검찰이 밀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소환할 때 검찰이 굉장히 정중했어요. 지하로 모시겠습니다. 파일 원본을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다 해주고 대신 나 포토라인에 쓰겠다. 요즘 이렇게 돼버려요. 상황이 그래. 그 최수근 해병 그 사건도 예. 피고들이 오히려 공소를 유지해달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자꾸 그런 이렇게 연관성을 바뀌어요. 보시면 확실히 누님은 시사논림이야. 시사논하라니까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연결짓는 건 뜻밖이네. 근데 달라진 게 연관성이 있네. 저는 연관성이 있어. 예. 언론에서 이제 증거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보도를 잘 안 했는데 요즘은 보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 현상은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사실은 보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아니 그
그 옛날에는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정보에 좀 취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믿었지. 어디서 뭐 들을 정보도 없고. 아니 그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사건이 처음에 터졌을 때도 그랬고, 처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최수근 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랬고, 그 초창기 때에는 그 이쪽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제대로 보도하거나 그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예, 설명해주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앞다퉈서 각각의 언론사들이 좀 설명해주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뭔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아, 네, 그것이 네, 맞아요. 제가 2주 전에 서울신문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한 3주 전에 서울신문 최상병 특별 취재팀을 그렇죠. 취재팀이 만들었습니다. 따로따로 생겨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전담을 임명하기 시작했고 네. 한국일보가 내부에서 저 편집국장 간부 회의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최상병 건은 다 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한국일보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야 이제 적극적으로 써.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단독 기사가 터지네. 그러니까 JTBC도 한국일보가. 그렇고 한국일보 그다음에 JTBC는 네. 탐사보도, 네. 법조, 그다음에 정치부까지 다 뛰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회사 내부에서 교류 안 되는 걸 내가 시켜준다고. 그 정치부에서 이 취재하고 있어. 그래요? 탐사팀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다 그걸 같은 회사의 정보를 내가 모아줘.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언론 분위기는 뭐냐면은 그 한국에 진짜 수백 명의 기자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백 이게 명. 상황이 아주 조그맣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자들이 달라들 수밖에 없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동아일보가 단독 기사 요 며칠 사이에 제일 많이 썼어. 나 재밌게 보고 있어. 중앙일보 근데 뭐 이런 기사가 내용이 중앙일보. 너무 네. 훌륭한 거예요. 이제 보수 진보도 초월한 문제. 이건 완전히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초월했다니까요. 예. 근데 초월했어. 동아일보는 총선 전부터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기 시작했었고, 좀 조선하고 중앙하고 완전히 조금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제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어떤 패턴인지가 지금 안 보였었었는데, 총선 끝나고 지금은 난 다음에 확실히. 지금 확실히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조중동 중에 그래도 동아가 가장 정확하게 지금 보도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이거 굉장히 뭐 많이 시끌시끌했죠. 네. 역시나 야당 단독 개원, 단독 선출. 예, 우원식 국회의장. 그 아까 뭐 그 입장 뭐 나오셔서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단호하게 7일 자정까지 뭐 결정해라. 박수가 막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행이 뭐 어찌 보면 국회 파행은 이제 결정 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이제 모든 데 상임위를 국회법대로 다수결 투표로 간다 그러면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한 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례를 야당이 깬 건 맞는데 그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국회 때 넘겨줬잖아요. 그래요. 원래 원칙대로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넘겨주고 운영이 여당 맡겨놨더니 이것마저 방탄으로 그냥 운영이하고 이 법사위가 돼버렸으니까. 전반기 후반기. 예, 그래서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민의 그대로 이제는 가져가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례 주장하고 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갔을 때 저는 아마 이 여당은 이제 국회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계속 안 들어올 거예요. 계속 안 들어온다고요? 예, 계속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이 전략을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영위를 이제 야당이 잡으면요, 당장 대통령실장부터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다 닥치게 해버려야 되는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안 들어와 버리면요, 굉장히 편해요. 저 정부 싸움 나오면. 그냥 답변도 성실하게 하고 뭐 자료조사 안 해버리고 여당이 없으니까 원래는 여당이 막 호통쳐져서 이게 답변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당이 안 들어가면 막 국정사까지 이제 완전히 안 들어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거부권으로 다 막아버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보겠죠. 근데 그 전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심정은 단독으로라도 다 맡아가지고 뭔가 지금 나라가 굴러가게 딱딱 결정하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뭐 단독으로 결정하고 그랬을 때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그걸 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승부처죠. 예. 그걸 노리고 예, 있어요? 승부처죠. 여기는 이제 야당이 국회를 독재를 해가지고 지금 엉망한데 이게 이렇게 할 거고 이쪽은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지금 몇 개를 날렸냐 어쩔 수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 여론전이 승부처가 되는 거죠. 아니 그
다 가져와서 하더라도 잘하면 칭찬하지. 그게 다 잘할 수 가져와가지고 있잖아. 사실은 이게 네. 여당이 아니니까 야당이니까 이 국회를 다 가져왔다 칩시다. 또. 일단 특검법은 막 다 올릴 거 아닙니까? 예, 섭7개 예, 를 그럼 또 거부권 또 막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싸움이 그렇게 되지 야당이 상임위를 잘 운영해서 국정원을 잘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예. 근데 이제 큰일 났네. 아니 근데 큰일 큰일 나죠, 난게 전쟁이, 큰일 난 건 전쟁이. 아니고 예. 결국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누구가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여론전이 결국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장차관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당이 원래는 보이콧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이 저렇게 보이콧하게 되면은 여당한테 결국은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장차관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당의 민주당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것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률가에서는 정부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부 동의를 받아야 뭐가 그 진행이 법률이 되니까. 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죠. 그건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또 저기 뭐 직권 상정이라든가 다른 또 방식을 쓰게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파행입니다. 맨날 시끄러워요. 허구한 날 파행이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조금 고급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게 뭔가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의 법안 중에서 화끈하게 받아줄 거를 좀 이런 것들 예컨대 연금개혁이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화끈하게 수용을 해주면서 이렇게 저기 압도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은 저번에 꽤 제가 효용성이 높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한쪽에 마련을 해놓고 밀어붙일 거는 이제 단호하고 사정없이 일단 이렇게 법사위. 분명하게 해놔 네. 저 가르마를 쳐줘야 되는 거죠.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요 세 개는 가져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죠. 가져와야지. 예. 그럼 밀어붙여서 단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이 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유력한 무기를 쥐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아마 원구성의 최대 진통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옛날 20대 국회처럼 전 상임위를 20. 야당 단독으로 그러니까 결정해서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은 전부 다 가져오되, 그러니까 7일까지 해가지고 상대방인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합의를 안 답이 해주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가져오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혼자 너무 야권이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안 좋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발의하는 안건 중에 그래도 괜찮거나 받아줄 수 있는 것 정도는 받아주고 또 당연히 대통령이나 받아야죠. 정부 쪽에서 제안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양보할 건 양보를 해주고 대신에 꼭 여기서 관철시켜야 되는 것들은 꼭 관철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좀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적당한 조정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아마 정부 적당하겠지. 여당이 뭐 입법을 뭐 요청하고 이런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정부 조직법을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통과시키고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국회 협조 안 해주면 우리는 무슨 그냥 생각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엉망진창을 국정 운영을 만들겠다. 잘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입법이 정말 중요한 게 있다 이거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안 들어오고 그냥 깽판 칠 겁니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그게 이제 상층해 보이는 모습인데 밑에 공무원들은 사실 국회하고 굉장히 협상을 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접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윗대가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상권 분립을 인정 안 하고 그 이면에는 선거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위처럼 버티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번 총선 패배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지. 예.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부시 정권 때 중간 선거 한번 져가지고 럼스펠트라는 그 자기 오른팔을 날려버렸는데 맞죠. 그러니까 미국은 2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2006 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중간 평가를 해가지고 정권이 잘못하면 교정을 해주는데 이번 총선에 패했으면은 장관은 절반 이상 갈아치고 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냥 이제 뭐 막 나간다 그러니까 선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아예 국회까지 파행시킨다 여당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끌어내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야당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욕은 여당이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 파행 자체를 여당이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대로 이제 협조를 안 하는 건 또 원래 협조는 야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원래 제대로 판단하면 여당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그 뭐 언론사들을 장악해가지고 야당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원래 작전이었었죠. 여론전이 벌어지겠죠. 네, 여론전을 종편 하겠죠. 충동원해가지고 그냥 아니면은 같이 다 같은 양쪽으로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 신물나게 만들고 내지는 정치 어떤 국회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토양이 형성됩니다. 지금 45도님이 여당 파업 이 말이 딱 지금 맞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판하시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고편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 그래서 국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하셔야 되는데 뭐 다 함께 치닫고 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어차피 네. 지지율이 이제 21%이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여론전에서 잃을 것도 없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상태에서 야당이 잘해야 될 거는 여론 플러스 알파 윤석열 끌어내는 답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지금 총리는 그대로 놔두면서 차관급 멤버들을 다 바꿨죠. 교체한대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는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또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아이디 레오임 TV 지금 그 장관 차관 바꾸는 거예요. 저 지금 총선 떨어진 애들 지금 자리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운영 바꾸려는 게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저 변희재 동생 예. 누나 지금 후원금 들어와서 이거 좀 빌려보려고.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후원금 10,000원 주셨어. 김미화님 너무 반가워요. 역시 미화 언니가 스픽스를 더 빛나게 하시네요. 예, 요런 아이 참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요 시점에 넘어갔어요. 예, 이제 동생 얘기하세요. 하여튼 장관을 지금 6명 교체한다는 게 이 총선이 민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고 총선에 떨어진 자기 측근들을 지금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딴 국회 그러니까 의원 떨어지신 분들도 다 뭐 어디에 한 자리씩 공기업 뭐 지금 자리 찾고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서요? 예, 예. 기대를 근데 하면서 어차피 그래봤자 장관은 또 있는 청문회가 거지. 되니까. 장관은 청문회 해서 무슨 비토가 나도 그냥 임명하면 되니까 자기 이 측근들을 장관으로 앉혀가지고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미지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죠. 이게. 그럼 이제 또 국민하고 또 싸운다는 거죠. 이건 이제 징글징글하다. 각오해야 돼. 징글징글하다. 너무 피곤하다. 전쟁 각오해야 피곤해요, 돼. 정말.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피곤해도 어쩔 수 피로감을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빨리 끝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피로감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떤 한 나라에서 패배한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승리한 정당의 축하 인사를 안 하는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박살 날 뻔했을 때 해밀턴 대통령이 민주당 연방당이었어요 그때는 선거에서 지고 토마스 제퍼슨이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선거에 지고 정권을 내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 엎어버리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번의 쿠데타 위기를 넘깁니다, 사실은. 맞아요. 남북전쟁 후에도 넘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이 학습한 건 민주주의의 기초는 선거의 패배를 진솔하게 인정하는 거고 인정해야지. 제퍼슨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연방의 기초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기대를 우리가 전달을 하자 하고 자발적으로 낙향해가지고 이걸 비워주는데 네. 이게 미국이 민주주의 종주국으로서 그 우뚝 선 가장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런데 최근에 올수록 트럼프가 그 선거 패배를 인정 안 하고 시위대를 선동해서 의사당을 쳐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해가지고 개표 방해를 했습니다. 선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폭력은 다 다 동원했던 거야. 동원했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200년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총선이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우선 법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야당에 대한 새로운 어떤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극단주의자들을 여전히 옆에 끼고 있고 세 번째로는 폭력은 아직 없지만 그 대신 사법 권력이라는 그 유사 폭력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했던 짓의 세 가지 핵심을 지금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강도가 낮아서 문제지 이게 조금 강도가 세지면은 2021년 1월 6일 사태 이런 게 지금 한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폭력은 지금 아직 없지만 그러셨지만 국민들에게는 이거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폭력
그걸 내가 당했구나. 왜? 우리는 아까 우리 변지 동생이 얘기했듯이 우리 투표 소중한 한 표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뽑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무산시키고 총선 패배했어. 근데 나는 워크숍에서 무슨 뭐 술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어퍼컷 이거 하시고 해서 난 승리한 줄 알았어. 그잖아요? 마치 승리.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거는 우리 총선 참패 아니라는 자기만족형 논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송 패널로 일해 나가면은 뭐 국민의힘 패널하고 일해 보면은 사회자까지 덩달아 가지고 5% 진 게 왜 참패입니까? 그런데 나가지 마요. 나 그 얘기 듣고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그러는데 세상에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정보화를 넘어 지능사회 선거 투표 행태는 3%만 이겨도 180석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당신들이 1, 2%를 아무것도 5%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아니 그럼 얼마나 더 지셔야 참패라 그럴 거냐. 그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헌정일의 최초의 여당의 아주 심각한 참패다. 예. 그러면 마지못해 인정을 하는데 속마음이 뭐냐 하면은 저기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소장 그룹은 왜 참패했냐 대통령 뭐 한동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는데 나머지는 대다수는 야 우리 잘 싸우고 참패 아니야. 젖잘싸요. 국민이 몰라줬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저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봅니다. 예. 저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사고방식이래. 종말을 보면서 우리 또 시간이 또 금방 이렇게 갔어요. 금방 갔어요. 내일 현충일 저희 특집 방송을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일은 말이죠. 저희 역전의 용사들이 역전의 용사들이요. 요걸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시사계의 코미디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내일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어요. 좋은 말씀 내일은 개인 감사합니다. 얘기를 왜 기소당했는지. 그래 그런 거 하자. 또는 나는 왜 그래. 요즘 아니, 최상병에 내일은 이렇게 우리 저기 뭐 하는지. 변희대 동생은 안 나오니까 그래? 합시다. 내일. 뭐 좀 이런 예. 스토리 있는 그 스토리 있는 얘기. 얘기를. 스페셜로 내일 예. 현충일 방송은 스페셜 방송으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를 하시고 예. 우리 여기 저 노영희 변호사가 망가지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자, 오늘 방송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제가 역전에 그러면 여러분들 용사들 해주십시오.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